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돈의 혁명의 저자 이혜경입니다. 네. 이거 먼 곳 문경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경, 기쁜 소식을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오늘 여기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왜 돈의 혁명인가입니다. 돈의 혁명이라는 그 제목처럼 돈의 변화가 있는 이 시점인데요. 돈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생존에 의미가 있어서 반드시 지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죠. 문화는 우리가 조금 늦게 받아들여도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거지만 돈의 이 변화는 정말 지금 이 시점에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왜 돈의 혁명인가? 라는 그 질문의 첫 번째 답은 돈의 형태의 변화예요. 형태의 변화. 자, 써볼게요. 돈의 형태 변화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물품이었죠. 물품으로 직접 이렇게 교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물품을 대신할 수 있는 걸로 화폐를 삼았었죠. 그래서 금이나 또 은이나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걸로 했어요. 그러다가 동전이나 또 지폐로 화폐를 삼았었죠. 이것이 우리가 보이는 돈이죠. 보이는 돈은 어디에서 썼어요? 오프라인. 네. 네, 오프라인에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이게 소유잖아요. 본질이 소유였죠. 소유. 그래서 공유할 수 없어요, 돈이. 그래서 독점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이 보이지 않는 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뭘로 나왔죠? 뭘로 나왔죠? 카드. 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썼었죠. 그리고 나서 또요. 뭐가 나왔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페이. 페이라는 전자화폐죠. 그 다음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뭐가 나오죠? 그 다음은? CBDC. 아시죠? CBDC. 뭐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오. 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죠. 이렇게 흘러가는 대세를 우리는 막을 수 없다라고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의 이런 시대에서 그 다음의 시대는 이제 우리가 공유를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 온라인 세상을 만들어서 돈을 쓰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데이터화를 시켜서 썼어요. 그러다가 이 공유할 수 있는 이 세계를 만들어서 좀 더 스마트화하기 위한 지금 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이 돈이 도대체 왜 돈의 혁명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보이지 않는 돈,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자, 먼저 이 카드요. 이 카드의 처음 이 배경은 1950년도에 뉴욕의 사업가인 그 사업가에 의해서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친구 2명을 불렀어요. 저녁 식사를 했어요.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결제를 하러 카운터에 갔는데 본인한테 현금이 없는 것을 발견해요. 당황스럽죠.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주인한테 얘기를 하고 외상 카드를 씁니다. 그것이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 이 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이 현금이 없어서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27개의 레스토랑에 2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이 카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이너스 클럽 카드. 이것이 이제 신용카드의 시초가 되는 거고 이 배경이죠. 그러다가 1958년도가 되면 그러면 이 플라스틱 머니라고 해서 그게 이제 신용카드로 나오는 거죠. 뱅크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뱅크 아메리카드. 이렇게 이제 그 카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 신용카드, 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결제 시스템.
근데 어때요? 처음 이제 출시 때부터 외상 카드네요. 그렇죠. 예. 고객은 왜 써요? 그 신용카드를 편하니까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는 내 신용으로 쓰는 거죠. 예,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가맹점에는 그 카드를 왜 사용할까요? 수수료. 예, 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그죠. 그죠? 먼저 써봐. 먼저 먹어봐. 돈은 내가 나중에 받을게. 그죠? 예, 신뢰하니까.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그것을 증빙해 줄 수 있는 데는 그 카드사나 은행이나 이렇게 그 중간 그 업체가 생긴다는 거죠. 이 가맹점으로서는 처음에 이 가맹 수수료를 내는 게 7%였대요. 예, 무려 7%.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그 카드 발행한 연회비 있죠. 연회비가 3달러 정도 이렇게 됐대요. 예,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도 가맹점은 그 카드 발행을 하는 거죠.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그 카드를 그죠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제하면서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카드라는 것은 본질이 외상 카드였단 말이죠. 예. 그러면 어때요? 소비를 부추기죠. 돈을 쓰게 하죠. 예. 외상 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빚지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지금 가계부채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을 가고 있죠. 이미 가계부채가 1,000조 이상이 넘었고 예, 원래 2022년도 3분기에 가계부채를 보면 1,870조로 어마어마한 그런 수치를 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 신용카드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신용카드라는 것은 정말 편리해서 좋았지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공유 경제를 만들어 주기에는 안 되죠. 많이 맞지 않죠. 무엇 때문에요? 독점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중앙화된 그 독점화하는 돈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거죠. 예, 기술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독점화를 막기 위해서 그죠? 한 군데로 들어가는 독점화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돈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곳과 이곳은 온 오프라인의 융합으로 선순환 공유 경제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 인간이 돈에 대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이 달려왔다는 거죠. 뭐 한다고요? 선순환 공유 경제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선순환 네. 공유 경제. 네, 선순환 공유 경제.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선순환 공유 경제를 하기 위해서 달려왔고 그것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데 첫 번째 자유가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그렇죠. 예, 돈에 대한 자유를 먼저 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이 경제가 발달되어 왔고 그것을 위해서 돈이 변화되고 있었다는 건데 지금까지 들여다보니 돈이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통제하고 나에 대한 돈에 대한 자유를 빼앗았다는 거죠. 편리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페이, 자 요거 좀 빨간 걸로 해볼게요. 이 페이 있죠, 이 페이. 이 페이 시스템이 나오는 겁니다. 독점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예. 그 중앙화된 그 돈을 막아내기 위해서 페이라는 시스템이 나오는 건데 페이는 전자화폐죠. 그죠? 예. 이런 온라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돈의 역할을 지금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 금융이라는 것은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이 핀테크를 개발을 해서 하는 거였는데 결제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안에 있다 보니 이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그 기술력, 예, 그 핀테크를 가지고 페이 시스템을 다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아는 페이가 어느 것들이 있죠? 삼성페이, 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 다 있죠? 네. 네, 다 있습니다. 그런 기술력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데는 다 페이 시스템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고객은 왜 페이 시스템을 할까요? 신용카드에서 왜 페이 시스템을 지금 쓸까요? 간편해서 편리하니까 또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뭐 결제를 할 수 있으니까 또 혜택을 주니까. 그래서 고객은 선택하기를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편리함,
이런 것들 때문에 페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기업에서는 왜 도대체 페이 시스템을 다 이렇게 개발해서 할까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시스템 구축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페이를 왜 출시를 할까요? 생각해 보시면 회사에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이윤 추구잖아요. 뭔가 이윤 추구가 되겠죠. 많은 혜택을 주고 스스로도 부담이 적고 간편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있겠죠. 네, 그게 바로 이윤 추구입니다. 뭘까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는 돈이 되는 게 데이터잖아요. 예. 고객 이동의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니면은 다른 페이로 넘어가니까. 그죠. 예. 우리가 돈의 본질을 배울 때 돈은 힘을 주고 권력을 준다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하는 그 자체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힘과 그 나라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페이 시스템은 정말 이 중요한 개념으로 이 기업에서는 낼 수밖에 없죠. 이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제품의 그 시장력을 지배하기 위해서요. 제품 하나를 사는데 이 페이 시스템으로 간단하고 예, 뭔가 서비스가 좋아서 한다면 그 제품을 훨씬 더 그 구매력이 강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기술력으로 이렇게 페이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고객을 붙잡을 수가 없는 그런 이 현실 속에 있다는 거죠. 그 뒤에는 보면 돈이었고요. 이 돈 또한 독점이었다는 거죠. 독점을 막기 위한 걸로 지금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이 사회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독점을 막아내고 탈중앙화된 돈에 대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선순환 공유 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독점화되고 있었다는 거.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독점화를 막고 그리고 이 막고 나서 선순환 공유 경제를 이루고자 하는 그 기업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할까? 그것을 알아야 되죠. 예,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가르쳐 드릴게요. 예. 자, 배우러 왔어요. 예, 첫 번째, 이 페이 시스템이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나에게 혜택을 주고 좀 더 나아가서 이 전체 사회를 잘 살 수 있도록 선순환 공유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업의 형태는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돈이 기술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돈이 그 기업으로 들어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 안에서 나와서 첫 번째부터 고객에게 흘러 들어가는 그 시스템을 구현해내야 돼요. 그게 바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독보적이고 혁신적인 핀테크요. 핀테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지금 금방 설명하고 있는 핀테크,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금융 기술이잖아요. 네. 이 금융 기술이 아주 독보적이고 혁신적이어야만 해요. 지금까지는 모든 기업에서 정말 글로벌 대기업에서도 이것이 회사로만 들어갔었단 말이죠. 지금은 그 데이터가 돈이 되는 걸 아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것을 고객에게 나눠주는 시스템이 아닌 모든 수익이 이렇게 회사 쪽으로 중앙 집중식으로 들어갔다는 이것을 핀테크라고 하는 거 이 결제하면서 바로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직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보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페이를 볼 때 이 시스템에 페이는 스스로 국경을 넘어가거나 세계인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외환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또 다른 이렇게 한 단계 넘어서서 세계인 사람들을 모두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돈의 구현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것도 기술력입니다. 자, 블록체인 기반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네, 그거의 기본은 뭐였습니까? 탈중앙화였죠. P2P, 예, 분산 네트워크이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탈중앙화된 그 돈,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예,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통용할 수 있는 그 돈.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반한 암호화폐, 즉 코인인데요. 요즘 코인은 어때요? 다 안 좋고 사라지고 망하고 하죠.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어디 쓸모가 없어요. 예, 쓸모가 없죠. 예, 현실 세계에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돈으로 우리가 쓸 수 없는, 결제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태에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 코인이 이게 실물과 연동되어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내가 빵을 사 먹고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는 바로 즉시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력을 구축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계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돈으로 쓰여진다는 거죠. 아직 그것이 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돈의 구현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써야 되는 거죠. 그 IT의 융합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선순환 공유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 사람들이 동시에 그 생태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돈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술력으로 뻗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독보적인 그 기술인데요. 예, 이것 또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두 번째였습니다. 이 세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자 보십시오. 마지막에 우리가 돈의 이 변화 형태에 보면 뭐가 있었어요? CBDC. CBDC가 뭐예요? 중앙. 그러니까 나라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했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블록체인 기반한 암호화폐의 일종이죠. 그러면 이게 코인인 거잖아요. 이 코인이 세상에 들어가는데 국가 기반이네요. 그쵸? 예. 이렇다고 하면 이것 또한 공유 경제를 만들어내기는 어렵죠. 네. 탈중앙화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것에서 탈중앙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악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맞죠? 어떤 것에도 통제받지 않는 탈중앙화된 중요한 개념입니다. 탈중앙화된 장악 영역. 장악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이 그 회사에 있느냐. 그래야만 어떤 것에도 통제받지 않고 선순환 공유 경제로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시고 들여다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지금 편하고 뭔가 혜택을 많이 주고 하는 것이 좋아 보여도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본인한테 들어오는 그 기업에게 들어가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이 기술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낸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구현된 바도 없고 그것을 행하는 그 기업이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기업이 등장하면 자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으로 원하는 것 있죠. 그게 뭐라고요? 다시 말해서 선순환 공유 경제를 선순환 공유 경제는 독점이 아닌 다 독점이었는데 독점이 아닌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한테 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술 개발이 이때까지 달려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걸 해내겠죠. 이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에 대해서 그 기술력을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이 분별력으로 그것을 들여다봐야 돼요. 페이 시스템에서 할 수 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단계가 온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시작하고 지금 딱 7년이 지나서 정확한 이때에는 이제 융합 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초융합, 초고속으로 초연결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기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배워왔던 그 블록체인 있죠. 인간과 공간과 시간을 융합한다라는 그 의미,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융합 기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그게 융합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더하기 해서 이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그런 개념으로 이 기술력이 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현해내는 기업이 있는가, 그 돈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지금은 오션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해요. 네.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왜 또 돈의 혁명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두 번째는요. 부의 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부의 이동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알겠어요. 자, 부의 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돈으로 의해서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 번째 우리 볼 때 산업혁명에서 배웠었어요. 그러면 이거 인간의 욕망으로 들여다봅니다. 네, 욕망으로.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돼 있었죠? 처음에는 생존의 문제였다가 두 번째는 좀 편리하고 싶었다가 그 다음에는 공유하고 싶고 연결하고 싶어서 3차 산업이 일어났었죠. 돈의 흐름으로. 예. 그런데 또 이 개별적인 이 맞춤과 스마트한 그것을 위해서 4차 산업이 일어났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돈의 흐름, 인간의 욕망은요, 결국은 돈에 대한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돈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혜택을 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죠. 그렇다면 지금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요? 돈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돈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독점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욕망은 자유를 원하는데 이거는 자유를 원하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돈의 이동은 독점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중앙 집중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자유와 독점, 이 두 관계가 싸우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기술 개발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자, 기술 개발은 이렇게 왔죠. 그죠? 융합 기술까지 왔죠. 융합이라는 것을 해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융합이라는 거 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돈에 대한 자유를 누리는 거. 선순환 공유 경제 모두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 독점이 아닌. 그것을 원했지만 그것을 원해서 왔지만 지금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것도 독점과 자유의 지금 싸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부의 이동을 쳐다볼 때 돈의 흐름을 보라 했잖아요. 돈의 흐름. 자, 돈의 흐름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것이 자, 이게 돈의 흐름은 본질을 아는 사람에게 다 흘러간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예, 돈의 본질을 아는 자. 돈의 본질을 아는 자는 그러면 이 사람은 선순환 공유 경제를 하려고 일으키는 자라고 했었죠. 예. 결국은 이쪽으로 흘러올 테지만 아직까지는 막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갑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자, 세 번째 보면 자, 항상 이렇게 독점하는 거와 싸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를 주는 돈과 자유를 빼앗는 돈, 자유를 주는 돈과 자유를 빼앗는 돈, 중앙화된 돈과 탈중앙화된 돈, 이것이 싸운다는 거죠. 전쟁. 싸워요. 계속 싸워왔지만, 계속 독점이 이겼지만, 결국은 누가 이긴다?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 대세를 막을 수는 없어요. 뭐가? 이거와 이거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그 본질이 바로 선순환 공유 경제를 이루고자 해서 왔기 때문에 그 인간의 절대적인 그 욕망을 꺾을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보면 전쟁을 하는데 싸워서 뭔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건데 결국은요 지금 이 현실을 봐야 돼요. 왜 지금 이것이 필요로 하고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는 현실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 경제 위기가 너무 심각해졌죠. 네, 거기서 예측을 했었는데 심각해졌습니다. 앞으로 더 할까요? 네, 더 하죠. 어제 뉴스에 보면 밥을 먹을 때도 이자 걱정을 한다고 돼 있어요. 불안과 공포 그게 다랬죠. 네, 팬데믹에 또 기후 변화에 그죠? 여러 가지로 지금은 심각한 경제 위기로 속에 들어갔습니다. 치명적으로 그 피해를 입고 먹고 살기 힘들어진 그 계층을 보면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어요. 이 이자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 다음은요.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심각한 이 인류의 문제에 부닥치고 있는 거죠.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할 테죠. 그래서 이 심각한 이 현실의 문제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야 우리가 돈에 대한 본질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술 개발과 이 역사가 흘러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이 공유 경제라는 것을 돈 이외에 다른 것은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똑똑해지고 많이 스마트화 됐어요. 알아요. 그죠. 예.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지를 알아요. 다만 내 스스로 혼자는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인류의 문제에 대해서 부딪혔고 너무나 간절한 이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중요하다고 했었죠. 요거요. 피해 시스템에서 선순환 공유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는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죠. 자, 독보적이고 혁신적인 이 핀테크는 결제를 시작하면서부터 돈을 버는 시스템인 거예요. 우리가 돈은 잘 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 기술력 때문에 여기에 올라탔는데, 이 기업이 등장해서 올라탔는데 내가 생활비를 벌어요. 그러면 어때요? 좋아요. 대박이죠? 예. 그냥 포인트 쌓이는 게 아니라 이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 나타나서 등장해서 내가 그냥 올라탔는데 내가 돈을 벌어. 그러면 사람들이 달라지겠죠. 그 생태계는 빨리 확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면서 좀 더 이 생태계가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확산된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생활 패턴 그대로를 하는데 내가 돈을 번다. 이것은 기술력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 그 다음에 세계인들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술력을 갖추면 점점 더 확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태계는 어떻게 돼요? 확산되는 거죠.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네, 뭐 때문에요? 이 절박한 인류의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에요. 이 절박한 인류의 문제에 부딪히지 않으면은 이 본질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절박한 이 현실의 문제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이 본질을 결국 알아내서 돈의 본질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게 사람이 먹고 사는 이게 생명을 살리는 식량인 거구나. 그리고 돈은 힘을 주고 권력을 줘서 나눌 수도 있고 내가 쌓을 수도 있고 내가 이것으로 이렇게 통치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것을 결국 아는 자들에게는 돈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돈의 본질을 아는 사람에게 그래서 돈이 다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어나서 이것을 구축했는 것을 보고 이것을 구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이 기술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정말 이 기술력이 이 대한민국에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개발되어 있는데 진짜 너무 놀랍죠. 그런데 왜 이게 아직까지 구동이 안 되었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사람들이 깨어나서 이거를 쓰고 이 정보를 듣고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부딪혀야 사람들이 이제 본질을 안다는 거예요. 본질을 알아서 이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어제 신문에 일어나고 정말로 지금 먹고 사는 거에 부딪히다 보니 점점 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피부로 느껴지고 우리가 쳐다보는 우리도 너무나 안타깝고 네, 막막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것을 우리가 다 같이 평범한 시민이 느끼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요. 그 일어나는 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발되어 있는 우리나라 이 개발자에 의해서 개발되어 있는 이것이 구동이 되는 거예요. 작동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수겠죠. 그 다음에는 이런 정보를 듣고 더 많은 사람이 그러면 우리나라 온 국민이 다 살고 그 다음에 세계인들이 살고 왜? 다 같이 지금 어려웠기 때문에요. 옛날에 IMF 때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IMF 때 97년도였어요 정확히. 제가 학원 사업을 하다가 97년도에 너무 잘 되니까 또 하나를 벌렸어요. 어떻게 해요? 망했죠. 왜요? 나는 경제 지식도 없고 돈의 흐름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으니까. 난 내 하는 일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나는 그때 사면은 안 되는 확대하면 안 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망한 거죠. 예, 제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왔고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더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지니까.
지금은 일어나서 이것에 대한 정보를 듣고 나도 이웃도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다른 것을 하면 안 되고 이 정보, 그러니까 돈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들으시고 평범한 시민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먼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일에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현실적인 인류의 문제에 부닥치다 보니까 일어나서 이것을 이제 구동시킬 수 있는 이 상태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구동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공유를 하죠. 확산되죠. 예. 그래서 이제 선순환 공유 경제가 실현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순환 공유 경제를 실현할 그 기업이 나타났다는 거죠. 기쁘시죠?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전해드린다고 약속했는데 예, 약속 지켰죠? 네. 예, 이 기쁜 소식을 나와 내 이웃에게 많이 전하세요. 네. 예, 공유하는 그 자체로 그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겁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